자, 공판 절차입니다. 자, 공판 절차 기본 원칙 의의입니다. 자, 먼저 광의. 자, 광의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이 계속된 이후부터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자, 협의를 보면 광의 공판 절차 중에서 공판기일 절차만을 말하는데, 다시 올라가면 광의에는 방금 보았던 공판기일 절차 플러스 그 공판기일 외의 절차, 대표적인 것이 공판준비 절차잖아요. 그것을 합친 개념을 광의라 합니다. 자, 공판중심주의. 자, 공판중심주의란 밑에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뭐 제도적 표현 이런 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공판 절차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공개주의입니다. 공개주의란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밑에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헌법 27조. 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밑에 공개재판 나와 있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헌법에는요,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돼 있어요. 자, 끊고. 다만 심리는 자,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만 그래요. 심리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은 뭡니까? 판결은 단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개죠. 자, 판례입니다. 자, 헌법 109조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 공소 제기 절차는 공개합니까?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공소 제기 절차는 공개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 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열람 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꼭세 2번. 자, 재판 공개 원칙이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판결은 반드시 공개지만 그 외의 것은 비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 이 재판 공개주의를 위반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판 공개를 위반하게 되면 그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항소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상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항소에는요, 절대적 항소가 있고 상대적 항소가 있는데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 말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도 이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판례 보면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 사유가 뭐였는데요? 방금 여기 읽었잖아요. 여기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음에도 지금 공개를 금지하고로 결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죠. 그래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못 씁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일반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밀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이 재판하는 것은 이 변호인 해봤자 이 사람은 뭐 따까리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한패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똑같이 증거로 못 씁니다. 또 공개 금지 사유가 있더라도요. 그 사유 지금 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고 공개 금지 결정 사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유가 알 수가 없어요. 없음에도 공개 금지를 하기로 했다. 사유를 알 수 없는데도 공개 금지를 하기로 했다 하는 경우도 똑같이 증거로 못 씁니다. 마찬가지다 그 뜻이죠. 자, 분명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개 금지 사유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비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이 이 비공개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즉 방해할 우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지금 공개 금지 결정을 한 것은 이것은 뭐다?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공개주의 제한입니다. 자, 앞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청인 제한 나와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우리 판례도 법정의 규모가 있다는 거야. 그쵸? 법정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수백 명을 법정에 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요 관련 법률 규칙에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용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규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방청권을 발행하고 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개재판주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올라가 보면 위헌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증을 금지하는 것, 그렇죠? 뭐 흉기라든지 뭐 판결에 악감정을 갖고 뭘 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죠. 뭐 옛날에 대학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원조직법 재판 공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나온 것과 거의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하는데요. 끊고 다음은 이 심리는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판결은 선고를 해야 된다. 그쵸? 그렇게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요 단서의 결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이유를 밝혀서 선고를 해야만 됩니다. 자, 다음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 신문할 때에 신청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말하죠. 자, 그때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소년 갑니다. 자, 소년법 제24조에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것은 보호 사건일 때 그랬습니다. 형사 사건은 달라요. 형사 사건은 공개입니다. 이것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사건과 똑같이 공개가 원칙이고요. 요 24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공개는 보호 사건일 때 그렇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은 14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보호 사건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것이 이제 촉법소년이죠. 자, 그럴 때 보호사건 이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자세한 것은 소년법 시간에 배우고요. 증인신문입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 차폐시설을 통해서 증인신문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하지 못합니다. 유튜브 못 찍어요.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뭐 공중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자, 재판장은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요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피고인이 동의해 주겠어요? 동의 안 해주죠. 그러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과거에 그 대통령 누구였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동의를 거부했는데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공개했죠. 최근에는 그 이재명 대표 있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또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동의를 거부하겠죠. 그렇지만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좌파 우파 극렬하게 갈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 또는 재판장의 신변 안전 위협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나 옆에 있는 배석 판사 얼굴이 공개되면 그 좌파나 우파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그 재판장이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야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당사자 여부 묻지 않고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퇴정 명령입니다. 자, 재판장은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입정 금지, 퇴정을 명할 수가 있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구두 변론주의입니다. 자, 구두 변론주의 밑에 조문 보면 요 공판정에서 하는 변론은 당연히 구두로 해야 되죠. 자, 올라가면 판결은 구두 변론을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나 명령은요, 그때는 판결과는 좀 다르게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판정에서 변론은 구두로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공판장에서 한 진술 내용은 공판조서에 작성하도록 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판조서 작성 누가 합니까?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죠. 나머지는 됐고요. 변론주의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우신문제도 기출된 적 있습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직접주의입니다. 직접주의란 공판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형식적, 실질적 의미 없고요. 밑에 판례 보면 자, 공판 중심주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것만 재판의 증거를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원본 증거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그게 바로 밑에 위에서 배웠던 직접 심리주의죠.
그리고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채택해야 되고 원본 증거만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체물 사용은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내용 많이 출제됐습니다.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재판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직접 심리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집중심리주의입니다. 자, 집중심리주의란 공판기일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이틀 이상 요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연일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공판기일 잡혀 있잖아요. 공판기일 1회 공판기일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판기일 일주일 있다가 또 잡혀 있어요. 보통 일주일마다 잡히죠. 2회차가 잡힙니다. 뭐 매주 오늘 공판기일 열렸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공판기일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가 또 3회 공판기일 잡히는 거예요. 뭐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공판기일 한번 잡히고 일주일 후에 또 잡히고 일주일에 또 잡히는데 요 1회와 2회 사이 이게 뭡니까? 1회와 2회 사이의 기간이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공판 준비. 그 다음 공판 기일 열리잖아요. 공판 준비 절차 기간이죠. 역시 2회와 3회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공판을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재판이 열리면 뭐 화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공판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뭐 변호인 접견하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보통 이것이 통상의 공판 절차인데 이걸 다 생략하겠다는 거야. 이것을 다 생략하고 연달아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월화수목금 내리 공판기일을 연다 하는 것이 집중심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이틀 이상 필요한 경우에 심리에 이틀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재판장은 일괄해서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변호인에게 다 물어보죠. 그래서 또 뭐 피고인이야 뭐 나 싫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피고인이 신병 구속이 되어 있다면 난 싫은데요. 뭐 그건 네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변호인이라든지 검사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날짜를 잡잖아요. 보통은요. 그랬을 때 보통 이틀 이상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의 그 날짜에 자, 오늘부터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잡겠습니다. 라고 일괄해서 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회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다음 공판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숫자 알아두세요. 14일입니다. 7일 아닙니다. 2주 내에 다음 공판 날짜를 잡아라. 자, 판결 선고는요.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그 날짜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론을 종결한 그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직일 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여기 1회